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단됐던 세리아 2019-20 시즌 리그 재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스포츠부 장관 스파다포라가 스포츠 행사 재개를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탄 결과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동안 나온 오피셜을 바탕으로 남은 자녀 리그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리를 해보고 더불어 주말에 열렸던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경기도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리그 재개 날짜와 일정입니다. 세리아 2019-20 시즌 리그 잔여 일정은 6월 20일에 다시 시작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만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팀들이 12경기에서 1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잔여 시즌 리그 종료 시점을 8월 2일로 못 박아둔 겁니다. 약 한 달 반 동안 남은 일정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제법 일정이 타이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경기 일정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다시 재개된 로마의 남은 시점 경기 일정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잡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2일까지 시즌을 끝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살인 스케줄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지난 3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직 25라운드를 치르지 못한 8팀이 있는데요. 이 팀들의 4경기는 가장 먼저 6월 20일과 21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적 시장 기간도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 7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지속되던 이적 시장은 다음 시즌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시즌 종료가 8월 2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역시 불가피한 변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 일정에 대한 여러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오피셜이 된 소식은 아닙니다. 세리아는 다음 시즌 개막을 9월 12일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종료 이후 약 한 달 만에 바로 다음 시즌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만약에 9월 12일경에 리그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10월에 리그를 개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10월 개막 시 약간은 황당한 시나리오가 한 가지 보도가 됐는데요. 총 20개 팀을 10개 팀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 팀당 18경기를 하고 이후 플레이오프를 진행해서 순위를 가린다고 합니다. 이건 약간 황당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현지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코파 이탈리아는 제법 빨리 땡겨서 진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은 6월 12일과 13일 진행, 결승은 6월 17일에 치러지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기존과 달라진 규정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파의 권고에 따라 이번 시즌 한정 선수 교체는 최대 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선수 교체 5명을 허용하면 경기 시간이 너무 지연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선수 교체 5명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팀은 선수 교체 시기를 총 4번 부여받습니다. 하프타임 때 1번, 그리고 경기 중 3번입니다. 기존의 선수 교체를 3번까지 할 수 있던 것과 사실상 같은 경우죠. 그래서 각 팀은 이 부여된 4번의 선수 교체 시기에 최대 5명까지 선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감독이 됐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1명의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저는 선수 교체 카드를 실행하는데요. 60분에 2명, 70분에 2명, 80분에 1명의 선수를 교체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4번의 교체 시기 중 3번에서 5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엔 마찬가지로 11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5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는 50분에 1명, 60분에 1명, 70분에 1명, 80분에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분에 1명으로 총 5명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게 주어진 교체 시기 횟수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즉 5명이 교체 카드를 모조리 쓰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회 4번 안에서 한두 번 정도는 많은 선수들을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 개소리야. 어려운 말 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 돼. 예, 그리고 다음 바뀐 규정으로는 바로 코파 이탈리아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연장전을 없앴습니다. 선수 교체 카드 5명까지 허용과 비슷한 취지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오래 쉬었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을 최소화시켜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파 이탈리아 남은 경기는 연장전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정리할 부분은 특수 상황에 대한 규정입니다. 아마 이 특수 상황이라는 것은 코로나19를 의미하는 거겠지요. 먼저 이탈리아 축구협회 FIGC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코로나19를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는 클럽이 있다면 곧바로 리그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일단 코로나19 장난질로 규정하는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대비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몰래 관중을 입장시킨다든지
혹은 확진자가 선수단 내에 발생했을 때 제대로 격리시키지 않고 숨긴다든지 하는 행위가 되겠지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클럽들이 자신들의 순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는데 추측해보자면 특정 클럽이 최대한 높은 순위에 올라갔을 때 순위를 떨어뜨리기 싫어서 일부러 선수들을 코로나19에 노출시켜 다시 리그를 중단하게 하려는 행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리그가 중단이 된다면 최종 순위는 어떻게 가리게 될까요? 그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승팀은 가리지 않고 그 시점 순위로 리그를 끝내버리는 방안,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진출, 그리고 강등 클럽까지 정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약간은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모든 클럽의 홈 경기 승점과 원정 경기 승점을 평균 내서 남은 일정에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건 굉장히 또라이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또라이 같은 아이디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렀던 홈 경기 승점 평균은 2.5점, 원정 경기 승점 평균이 2.1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앞으로 홈 경기가 6경기가 남았고 원정 경기가 10경기 남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리그가 중단이 된다면 앞으로 이 A클럽은 남은 홈 경기에는 모조리 승점 2.5점을 주고 남은 원정 경기에는 모조리 승점 2.1점을 주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6해서 15, 2.1 곱하기 10해서 21, 이 A클럽은 추가로 36점의 승점을 더하고 이번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정말 병신 같은 아이디어죠. 모든 클럽들과 제대로 겨뤄본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홈 경기 승점 평균과 원정 경기 승점 평균을 따진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유벤투스나 라치오, 인테르 같은 상위권 팀과 더 많이 겨룬 팀들이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걸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휴지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7월 10일부터는 제한적인 인원으로 관중을 입장시킬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야, 이건 진짜 미쳤는데? 고귀하신 축구협회장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사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나 싶어서 이탈리아 확진자 수를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매일 300~400명씩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보니까 너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중을 받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미친 거죠, 진짜.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정리할 사항은 세리아 리그 일정은 이제 됐고 그럼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치러지지 않은 16강 일정을 빨리 진행을 시킨 후에 8강부터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모든 경기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리스본에서 모든 경기를 소화하기 때문에 홈 경기와 원정 경기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강부터 결승까지 모든 경기를 전부 단판 승부로 끝낸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생각보다 확진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리그 일정과 관련해서는 세리아는 6월 20일부터 재개돼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3, 4일 간격의 매우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은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다음 시즌 개막은 현재 9월 12일로 고려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10월 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파 이탈리아는 6월 12일과 13일 준결승 2차전을 마치고 6월 17일에 결승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바뀐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한정해서 한 경기 교체 선수는 최대 5명까지 활용할 수 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연장전이 사라졌습니다. 곧바로 승부차기로 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 클럽들은 리그에서 퇴출될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코로나19를 자신들의 순위에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는 16강 스게임 후에 8강부터 결승까지 리스본에서 단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말에 열렸던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2차전 얘기를 조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와 밀란의 준결승. 1차전은 밀란의 홈 산시로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유벤투스가 원정 경기 득점으로 약간 우세했던 상황이었는데요. 2차전은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레비치 하나로 끝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호날두의 PK를 막아내며 위기를 넘긴 동시에 상대 선수에게 말도 안 되는 날라차기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허무하게 전반 15분 만에 퇴장을 당해버립니다. 안 그래도 원정골 허용하고 지고 있던 밀란이 어떻게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피올리 감독에게는 조금 후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한 판이긴 했습니다. 질라탄과 테오, 팀 전력의 절반을 쓰지 못하고 레비치까지 퇴장을 당한 상황에서 0대0으로 경기를 끝낸 것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칼라브리아와 콘티는 진짜 갖다 버려야 밀란이 회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한판이었습니다. 다음 나폴리와 인테르의 코파 이탈리아 준결승 얘기입니다. 1차전에서는 나폴리가 인테르의 홈인 주세페 메아차에서 1대0으로 원정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었지요. 하지만 경기는 인테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였습니다. 몸 상태에 조금은 문제가 있어서 알랑이나 파비앙 루이즈, 카에온이 모두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나폴리에 비해 인테르는 거의 100% 전력을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서 에릭센을 공미로 활용하는 부분은 약간은 신선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에릭센이 코너킥 득점을 하면서 인테르가 앞서 나가는데요. 인시니와 메르텐스의 2인 역습이 완벽하게 당하면서 동점골을 내줍니다. 결국 1대1로 경기가 끝나면서 나폴리가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를 보고 나서 결론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발 칸드레바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콘테가 에릭센을 잘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전반에는 에릭센을 공미 자리에 두고 브로조비치와 바렐라를 아래에서 받쳐주는 형태로 진영을 짜서 에릭센이 어느 정도 활약할 기반을 만들어줬던 데에 비해, 후반에는 브로조비치와 바렐라를 모두 맷잘라로 활용하면서 전부 측면으로 빼버리고 에릭센 혼자 중앙에서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가뜩이나 압박에 취약하기로 유명한 에릭센에게 이런 롤을 부여하니 경기가 잘 풀릴 리가 없었지요.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말부터 다시 세리아가 재개가 되는군요.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번 주중에 열릴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코파 이탈리아 결승, 그리고 주말에 열릴 세리아 경기 소식을 들고 다음 주에 또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